이어서 62번부터 가봅니다.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에 계자 저항 값 주어져 있고요. 계자 전류, 전기자 저항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유도기 전력은 얼마인가? 이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대로는 여러분들 풀기 굉장히 힘들죠. 자, 분권 발전기 한번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병렬 형태로 그리면 됩니다. 분권, 전기자, 계자 그리고요. 계자 저항, 전기자 저항,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는 전류, 전기자 전류, 그걸 통해서 지금 발전기니까요. 여기서 전류가 계자 전류와 부하 전류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계자 저항 여기가 65ohm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계자 전류 1A 주어져 있으니까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주면 60V가 여기에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여기에도 60V가 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60V가 걸려 있는 거죠. 여기 단자 전압에도 60V, 6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럴 때 전기자 저항 역시 얘가 0.55ohm 이렇게 얘기했고, 자, 무부하로 운전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현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그대로 여기로 이어질 테니까 지금 여기 1A가 여기에서도 1A가 흐를 테니까 얼마입니까? 둘이 곱해주면 0.5V의 여기 전압 강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기 유도기 전력, 유기기 전력, 유도기 전력 2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60V와 여기에서의 0.5V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0.5V가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의 기전력이 전기자에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에서의 전압 이거의 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60V와 0.5V를 더해서 60.5V가 되겠죠. 3번입니다. 63번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에서 계자 권선의 저항을 증가하면 회전 속도의 값은, 자, 분권 전동기 하면 여기 파이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어떤 상수고요. 여기가 V-RA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계자 저항을 증가시켰다. 계자 저항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계자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속도, 계자 전류가 떨어지면 자속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반비례 관계니까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잖아요. 떨어지면 얘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죠. 64번 단자 전압 100V, 전기자 전류 10A, 전기자 저항, 그 다음에 회전수 1800일 때 역기전력, 이 문제도 지금 1800rpm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자, 분권 전동기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분권 전동기 이렇게 그려주면 그려보십시오. 분권 전동기에서 지금 여기 단자 전압 100V, 전기자 전류 10A 이렇게 되죠. 지금 전동기니까 이쪽에서 공급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자 여기에서의 저항 1ohm 이랬을 때 그럼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얼마입니까? 전압 강화는 10V가 생기는 거죠. 10V. 그러면 여기에서의 유기기전력, 역기전력, 유기기전력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여기 100V에서 여기 지금 10V의 전압 강화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90V가 돼야 되겠죠. 이게 더 큰 전압이니까 큰 전압에서 10V를 빼야죠. 그러니까 90V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동기에서의 역기전력은 바로 V-IARA 이렇게 우리가 공식으로도 생각했었죠. 이 공식 자체를 그대로 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00V였고요. 여기 10 곱하기 1ohm 100에서 10을 빼니까 90V가 이렇게 해서도 답이 되죠. 1번 있죠. 1번 90V. 65번
다음 제동 방법 중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 방법은 자, 급정지 뭡니까? 반대로 돌려버리는 거죠. 반대로 돌도록 회전 토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전제동 또는 역상제동입니다. 역상제동. 급정지하기 위해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바꿔주게 되면 역회전을 하려고 하는 토크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급제동할 때 3번 역상제동을 쓴다. 또는 역전제동이라고도 합니다. 66번 입력으로 펄스 신호를 가해주고 속도를 펄스의 주파수에 의해서 조절하는 전동기. 펄스 나오면 탁탁탁 끊기는 펄스 생각하셔야죠. 펄스. 그래서 스태핑이죠. 스태핑. 탁탁탁 계단을 오르듯이 탁탁탁 끊어지는 것. 스태핑 모터가 생각나야죠. 스태핑 전동기입니다. 입력 펄스 신호에 따라서 일정한 각도씩 회전하는 전동기였었죠. 3번입니다. 67번 입력으로 펄스 신호를 가해주고 속도를 입력 펄스의 주파수에 의해서 조절하는 전동기. 자, 펄스 신호 역시 주어졌죠. 펄스 신호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스태핑 모터죠. 스태핑 모터. 펄스 신호 나오면 스태핑 모터 방금 했던 거. 68번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분권 전동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분권 전동기와 직권 전동기 비교해야 됩니다.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 얘는 전류에 비례했고 또 회전수에 반비례했지만 직권 전동기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했고요. 또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했었죠. 자,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자승에 비례한다? 아니죠. 분권 전동기는 전기자 전류에 그대로 비례합니다. 자승에 비례하는 것은 직권이죠. 그러니까 1번이 일단 옳지 않네요. 자, 분권 전동기는 부하 전류에 따른 속도 변화가 없는 정속도 특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분권 전동기. 그 다음에 계좌 회로에 퓨즈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계좌 회로가 단선이 되면 그때 분권 전동기 속도 여기 파이 있었죠? 이렇게 파이 있었습니다. 즉 얘가 0이 돼버리면 위험 속도가 돼버리니까 이거 맞습니다.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거 맞죠? 분권 병렬 1번이 틀린 거죠. 1번은 직권 전동기에 해당됩니다. 69번 전기기계의 철심을 성층하는 이유. 철심을 성층 규희성화 생각나야죠. 규희성화 생각나야 됩니다. 규희성화. 규소는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하고 성층은 와류손, 맴돌이 전류손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4번이 답이죠. 와류손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규희성화. 70번 다음 중 전기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전기 용접용. 자, 용접 나오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차동형이 용접공입니다. 차동형, 차동 복권 발전기 2번이죠. 71번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한쪽 발전기의 여자를 늘리면 그 발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 기전력에 보면 60A분의 PZ phi 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phi 지금 여자를 늘렸다는 건 이 자속을 늘렸다는 얘기니까 결국 기전력 자체가 커지게 되고 즉 전류 늘겠죠. 전압도 증가하고 전류도 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번이 답입니다. 부하 전류 늘고 전압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기전력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전압이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전류도 늘죠. 72번 직류 발전기의 전격 전압 100V 무부하 전압이 106일 때 전압 변동률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애정 변동률 생각하자고 그랬고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곱하기 100을 해야 이제 퍼센트로 나타낸 전압 변동률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여기에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전격 전압 100에 무부하 전압 106이고요.
거기서 전격전압 100을 빼서 퍼센트로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한 거죠. 그럼 약분해서 6이 남네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전압변동률 잘 나옵니다. 73번. 전동기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일종의 발전기를 만들어낸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전원에 환원시켜서 전력을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하는 것, 회생제동이죠. 회생제동. 이거 또 나옵니다. 잘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발전제동은 이렇게 전력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항해서 소비해 버리는 것이 발전제동이고요. 회생제동은 이렇게 전력으로, 즉 전원으로 환원시켜 준다는 얘기죠. 둘을 그렇게 포인트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74번. 직류 직권전동기 공급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요. 결국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그려볼까요? 직류 직권전동기 그러면 자, 직권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기자 그리시고요. 계좌를 이렇게 직렬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상태라고 순간 가정해 보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한번 해볼까요? 자, 극성을 반대로 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기가 전기자가 지금 여기 검은색을 한번 보시면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으로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상태가 되면서 사실상 전기자와 계자가 극성이 같게 됩니다. 즉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대가 되어 공급전압이 극성이 반대가 되더라도 전기자와 계자 입장에서는 둘 다 동시에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둘 사이에서는 극성이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회전 방향을 바꿀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극성이 바뀌어야 회전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건 둘 다 동시에 다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75번. 직류전동기에서 전부하 속도 1200rpm, 속도 변정률 3%일 때 무부하 회전 속도. 자, 이건 전압 변동률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실상 말만 이제 이거는 속도 변동률이 됐죠. 우리는 전압 변동률 알고 있잖아요. 전압 변동률 뭐였습니까?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이렇게 생각했듯이 이것도 속도 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곱하기 100을 한 거죠. 퍼센트로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얼마라고? 이것이 지금 3%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하 속도가 전격 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걸 수 있는 부하를 다 걸었을 때 돌아가는 속도. 그 다음에 무부하, 여기 무부하 속도. 그러니까 이 전격 속도를 전부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즉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것이 지금 전부하 속도, 전격 속도가 지금 여기 이 값 대신에 1200, 역시 이 값 대신에도 얼마? 1200. 이걸 대입해 주게 되면 이제 여기 무부하 속도 미지수는 요거 하나만 남게 돼요.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 자, 먼저 여기 곱하기 100이니까 요거 하나 먼저 약분합시다. 약분 이렇게 하고요. 12가 이쪽으로 가서 36이 됐죠. 그것이 지금 남은 것은 무 마이너스 1200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약분시켰고 그래서 여기에서 얘만 이제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무부하 속도 같은 경우는 얘가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1236이 되겠죠. 둘이 더해서 답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속도 변동률
전압 변동률 같습니다. 사실상 공식이. 그렇죠? 4번입니다. 4번. 76번. 6극이고요. 전기자 도체수가 400. 매극 자속수 주어졌고 회전수 주어졌을 때 직류기의 유기기 전력 여러분들 이거 이때 뭐 도체수 나오고 극수 나오고 이거 있었잖아요. 유기기 전력 뭡니까? 60A분의 피자판 이거 있었잖아요. PZ 파이N 이렇게 있었죠.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이 공식에. 자 그래서 60 곱하기 이거는 병렬 회로수죠. 근데 여기 보면 파권이라고 했잖아요.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늘 얼마? 2입니다. 파는 2입니다. 파는 두 단 사와야 돼요. 파는 2 병렬 회로수. 6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극수 Z가 도체수 400 매극 자속수 이거죠. 자속 0.01 곱하기 회전수 600rpm 600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됩니다. 이 공식에 그대로 지금 대입해 준 거고 파권의 병렬 회로수는 늘 얼마? 2라는 거 그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죠. 이거 계산은 120 나옵니다. 120이죠.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주시면 돼요. 77번 직류전동기의 전기적인 제동법이 아닌 것. 자, 이거 우리 많이 살펴봤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제동법. 방금 전에 본 대로 발전제동, 회생제동 있었죠. 그리고 역전제동은 역토크를 발생시켜서 하는 제동이었고 이런 직류전동기의 전기적 제동법이 아닌 것 저항제동 이건 없습니다. 요거죠. 요거 3개. 4번이 답이죠. 78번 직류전동기에서 자속이 증가하면 회전수는 자 직류 분권전동기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얘는 5분의 분권전동기 5분의 V-IARA 또는 얘 대신에 뭐 2라고 해도 됩니다. 역기전력 2. 그러니까 여기 자속과 이 회전수 사이에서는 서로 즉 속도 사이에서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면 속도는 회전수는 감소하는 거죠. 반비례하니까. 1번입니다. 1번. 자,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79번. 자속을 발생시키는 원천을 뭐라고 하는가? 이거는 우리 앞에 전기 이론에서 살펴봤죠. 우리 이렇게 생긴 자기회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자속을 발생시키는 근원을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하고 F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F는 전류가 흘러야 아무튼 자개가 만들어지니까 전류 그리고 몇 번 감았느냐 이게 바로 기자력이었죠. 기억나십니까? F는 NI고 또 여기에서 흐르는 게 파이가 흐르게 되고 그거를 막게 되는 것이 자기저항 이렇기 때문에 또는 얘를 파이와 이 자기저항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는 기자력입니다. 기자력 3번 있죠. 3번 이건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죠. 전기이론 80번 6급 직렬권 발전기에 도체수 300 매극 자속 0.02 회전수 유도기 전력 또 나왔네요. 이거 60A분의 피자판 60A분의 PZ 파이 PZ 파이 N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유도기 전력 지금 구하라고 그랬는데 직렬권의 발전기 6극이라고 했고요. 지금 도체수 300의 자속수 주어졌고 지금 여기에서 직렬권이죠. 여기가 직렬권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도체수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는 직렬권 그러면 뭡니까? 파권이죠. 파권. 여러분 중권이 병렬권이고요. 얘가 병렬권이고 얘가 파권. 그렇죠. 파권이 직렬권입니다. 직렬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파권은 병렬 회로수 얼마? 늘 2라고 그랬죠. A 값이 병렬 회로수고 늘 2입니다. 여기에서는 직렬권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저게 파권입니다. 파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때의 값들만 잘 대입해 주면 되죠. 60 곱하기 얼마? 2에 극수가 6극, 도체수 300, 그 다음에 여기 파이가 0.02, 그 다음에 회전수 900.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두드려 주시면 270이 나오네요. 270이 답이 됩니다. 자, 60A분의 피자판이고요. 여기 직렬권, 팍권이죠. 팍권, 직렬권, 팍권, 병렬 회로수 2라는 거 기억하시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주는 문제네요. 81번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 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분권 발전기 기동 방법. 자, 일단은 기동할 때는 토크가 좀 커야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어떤 걸 기동할 때에는 처음 회전력이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를 작게 한다는 건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크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분권 전동기의 토크 한번 보면 토크는 부하 전류에 비례했고요. 또 뭡니까? 얘가 회전수에는 얘가 반비례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분권 전동기의 회전수는 K의 여기가 5분의 2 이런 꼴이어서 즉, 자,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회전수는 작게 해야 되고요. 얘가 작게 하기 위해서는 계좌 전류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즉, 토크를 키우려면 자속을 키워야 되니까 자속을 키우려면 계좌 전류를 키워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저항값을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계좌 저항값을 0으로 한다. 기동 토크를 이 관계에 의해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자속을 크게 해야 되니까 자속을 크게 하려면 계좌 저항값을 작게, 즉 0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3번이 답이 됩니다. 82번 전기기기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 규희성화 히스테리시스손이죠. 규희성화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규희성화. 규소는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하고 성층은 와류손을 감소시키는 거였죠. 와류손을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히스테리시스 손이죠. 4번이어야죠. 4번. 83번 전기 기계의 효율 중에서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P는 입력이고요. Q는 출력이고 L이 손실이래요. 자, 이거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출발, 전입 생각해야죠. 출발. 출발. 자, 새로운 인생 출발했습니다. 전입신고부터 합시다. 이렇게 출발, 전입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전기라든가 이런 변압기는 출력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 효율을. 전동기는 입력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출력을 Q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입력을 P라고 했기 때문에 즉 발전기의 규약 효율에서는 이 Q와 L로 표현을 해야 돼요. 즉 P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P가 있는 건 다 탈락. 요거 탈락. 2번도 P 탈락. 3번도 P 탈락. 4번이 P가 없네요. Q와 L로 표현했죠. 이건 4번이 답입니다. 4번 있죠? 그래서 출발 전입 꼭 생각하시고요. 출발 전입. 그래서 발전기의 효율은 출력을 가지고 표현해 놓은 거고요. 전동기는 입력을 가지고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84번 발전기를 전격전압 220V로 전부하 운전하다가 무부하로 했더니 단자전압이 242였을 때 전압 변동률 나오네요. 전압 변동률 뭡니까?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이거 생각하면 끝나는 문제죠. 곱하기 100 해주면 자, 전격전압 얼마입니까? 220이고요. 무부하 전압이 242.
그리고 전격 전압 다시 220을 빼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니까 10이 나오네요. 10. 답은 1번 있죠. 1번. 자, 전압변동률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85번. 전기 살비계통에서 설치 위치 선정에 사용하는 전동기. 이것은 역시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두십시오. 서버모터입니다. 서버모터. 전기 설비계통에서 설치 위치 선정에 해당되는 것 읽어보시고요. 이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익히고 가야 됩니다. 86번. 출력이 10kW, 효율이 80%인 기기의 손실은 얼마가 되는가 물었죠. 자, 효율 일단 보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자,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입력분의 출력. 그런데 지금 출력은 그대로 한번 써볼까? 일단 입력분의 출력이 됩니다.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지금 100이 되는 거죠. 퍼센트로는. 근데 여기에서는 좀 출력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출력은 그대로 줬고요. 입력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입력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입력 대신에 얘는 출력에다가 플러스 손실을 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곱하기 100.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것이 주어졌냐면 효율 여기 80% 주어져 있고요. 출력 이 값들 10이 지금 주어져 있죠. 여기 10, 10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손실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이거 미지수 하나입니다. 이거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실을 만약 x라고 우리가 한번 잡아보면 10 플러스 x, 10 플러스 x가 이쪽으로 곱으로 가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자, 80 곱하기 10 플러스 x는 이제 오른쪽에는 그쵸 분자에 있는 10 곱하기 100만 남은 거죠. 10 곱하기 100만 남았고 여기 10 플러스 x가 이쪽 곱하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고 10 하나 약분하고요. 그러면 10 플러스 x는 이제 8분의 100이 되겠죠. 여기 8분의 100은 얘가 얼마입니까? 8일은 8, 8이 16, 8, 5, 40, 12.5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x는 결국 10이 빼기로 넘어가니까 2.5kW.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가요? 자, 어려우신 분들은 이 정도 문제 부드럽게 넘어가시고요. 또 그래도 이거는 간단한 비교적 1차 방정식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2.5가 나왔네요. 그쵸? 87번. 전격 전압이 100V, 전기자 전류 50A, 전기자 저항이 0.2인 직류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자, 이거 여러분들 분권 전동기 아무 말 없으면 분권 전동기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전기자 하나 그리고 자, 분권이면 이렇게 병렬로 하나 계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된 거죠. 자, 발전기니까 여기 유기기전력이 나와서 여기에서 전압 강화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 여기가 지금 50A고요. 전기자 저항 0.25ohm이니까 여기에서 전압 강화 한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둘이 곱해주면 10V가 여기에서 전압 강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자 전압이 지금 100V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하가 걸려 있을 때. 응? 그럼 결국 뭡니까?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전압 싹 걸린 것이 합해준 것이 그때 유기기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V와 단자 전압을 합해주면 됩니다. 우리 직류에서도 이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직류에서도 여기 내부 저항과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내부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와 여기 단자 전압 V 그러면 그때의 기전력 E가 만들어졌죠. 즉 얘네 둘이 더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전압과 여기에서의 전압을 더해주면 됐듯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또 여기에서의 전압을 더해준 110V가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죠. 2번 있죠. 2번.
88번 그림은 트랜지스터 스위치 작용에 대한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다. 자, 속도 제어. 자, 원동기의 속도가 역시 5분의 나오네요. 이거 분권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 회로에서 사용한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딱 보니까 여기 전동기에서 지금 전압을 가지고 조정하겠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압원 주어진 거 보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전압 제어법이라는 걸 딱 아셔야 됩니다. 1번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 지금 전압원이 주어져 있잖아요. 직류 전압. 을 통해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증폭하는 지금 전압 제어법이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전압 제어법. 89번 6국의 직렬권 발전기의 도체수, 매극 자속수, 회전수, 유도 기전력.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뭡니까? 60A분의 PZ 파이 N. 앞에 풀었던 거에 반복된 문제라고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 직렬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권이니까 파권입니까? 중권, 파권. 파권이죠, 파권. 파권이 직렬권. 그래서 병렬 회로수는 늘 얼마? 2.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60 곱하기 2. 극수, 도체수 6극의 300이죠. 그리고 자속 0.02. 그리고 회전수 900. 이렇게 그대로 공식에만 여러분들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꼭 외워보십시오. 이런 문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270이 나오죠. 자, 동영상 강의의 특징. 우리가 조금 빠르다 싶으면 조금 약간 늦은 배속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반복해서 보실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또 손으로 쓰셔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연습장에다가 써가면서 하셔야 돼요. 90번 직류전동기의 전부하 속도가 1200rpm, 속도 변동률 2%일 때 무부하 회전 속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 변동률 얼마?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이거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때 속도 변동률 여기가 2% 주어졌고요. 지금 전부하 속도가 전격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00 여기도 1200을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죠. 그럴 때 무부하 속도 요거 하나 미지수 하나니까 구할 수 있죠. 자, 요거 100 일단 약분합니다. 12가 이쪽으로 곱해지면 24고요. 남은 건 여기 무부하 마이너스 1200만 남아있으니까 넘어가면 무부하 속도는 1200 더하기 24, 1224가 되는 거죠. 1번입니다. 자, 정 들었을 때 무정할 때 변동률 나오면 정 들었을 때 무정할 때 기억을 해두시고요. 91번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꽃 발생, 주 자속이 찌그러지는 거 맞죠?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주 자속의 영향 맞고요.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 여기가 틀렸죠? 같은 문제네요.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 회전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전동기가 그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건 4번이 틀린 거죠. 답이 됩니다. 92번 직류 전동기에서 자속이 증가하면, 자, 분권 전동기 속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상수 K에 5분의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면 회전수하고는 반비례죠.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면 회전수는 감소한다가 되겠죠. 반비례니까. 93번 그림과 같은 직류 분권 발전기에서 등가회로에서 부하 전류를
구해봐. 부하전류는 지금 이쪽으로 가는 전류,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부하전류 이렇게 얘기하죠. 이쪽으로 가는 전류. 자, 그럴 때 지금 여기 전기자 전류가 지금 발전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전류가 나오는 거죠. 나와서 100A로 나오고 이쪽으로 6A가 지금 나간 거죠. 당연히 얼마입니까?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우리 키리오프의 법칙. 여기 100이 이쪽으로 갔는데 6이 갔어요. 당연히 여기는 100에서 6을 뺀 94A가 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죠. 아주 쉬운 문제. 자, 94번.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 역시 이것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전압제어, 계좌제어, 저항제어 있었지만 주파수제어법은 주파수 자체가 원래 교류죠. 교류. 그러니까 직류전동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이 아닌 거죠. 주파수는 교류죠. 교류. 95번.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 중에서 워드 네오너드 방식 사용되는 발전기. 자, 이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두십시오. 워드 네오너드 방식은 우리 타여자 발전기를 통해서 전압을 우리가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에서 출력 전압을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즉 타여자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바깥쪽에서 이렇게 전원을 둬서 이렇게 계좌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 그래서 얘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뭐 저항이라든가 이런 걸 둬서 전압을 조정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즉 타여자 발전기 생각을 하시고요. 1번입니다. 96번. 다음 중 속도 변동이 가장 적은 전동기. 자, 속도 변동이 적은 거 직권입니까? 분권입니까? 분권 기억하십시오. 분권. 정속도 분권. 분권 전동기. 자,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도 말만 좀 바꿨나요? 부하 증가 시 속도 변동이 적은 전동기. 그렇죠. 이렇게도 출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속도 변동이 적은 거 분권 전동기 기억을 해두십시오. 98번. 직류기 구성 요소 중에서 자속을 만드는 거 또 나오네요. 이거 자속은 전기자, 계자 중에서 계자죠. 계자. 자속을 만드는 거 전자석, 계자. 2번이죠. 99번. 직류 전동기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일 때의 토크는 얼마가 되는가? 이거는 토크 공식 여러분들 이 단위에 따라서 달랐죠? 우리가 뉴턴 미터를 단위로 쓸 때에는 그때 토크는 얘가 9.55 여기가 n분의 p였죠. 자,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를 쓸 때에는 얘는 0.975 역시 n분의 p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킬로그램 미터 단위로 썼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이게 출력이고요. 얘가 회전수.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공식을 지금 써주면 됩니다. 얘는 0.975의 회전수 1800이었죠. 그리고 P 출력 50kW니까 여기도 5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거 계산하니까 27이 나오네요. 27. 답은 3번입니다. 자, 킬로그램 미터일 때는 0.975 n분의 p, 뉴턴 미터일 때는 9.5 n분의 p. 100번.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이 아닌 것은, 자, 직류전동기 속도제어법 여러분들, 자, 전압제어, 계좌제어, 저항제어 있었죠? 우리 분권전동기 속도에서 보면 이게 파이의 V-IA-RA 요거기 때문에 전압제어, 계좌제어, 저항제어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공극제어란 말은 없습니다. 4번이 답이죠. 4번.
101번 직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 전류를 가감해서 조정하는 가감 저항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기동할 때 포인트죠. 기동 저항기입니다. 가감하는 저항기, 기동할 때의 저항기, 기동 저항기. 이거는 문제를 보고 딱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죠. 기동 저항기라고 합니다. 102번 직류 발전기 중에서 중권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에 균합판을 설치하는 이유. 이것도 반복되네요. 브러쉬의 불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압 불균형에 의해서 불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균합판을 두자는 거죠. 기억해 두십시오. 브러쉬의 불꽃을 방지하는 거, 균합판. 103번 직류 전동기의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한 승합용 발전기 그랬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에서도 직권 발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직류 전동기의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한 승합용 발전기라는 얘기죠. 여기도 직권 발전기입니다. 직권 발전기. 104번 전격 전압이 100V, 전기자 전류 10A, 전기자 저항 1ohm의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수. 그럴 때의 역기 전력을 구해봐라. 이거 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 유형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한번 분권 전동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문제 풀 때 분권 이거잖아요. 병렬로 해서 요거. 자, 전동기네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110V가 지금 100V죠. 100V가 지금 주어졌고 이쪽으로 그러면 10A가 가겠죠. 자, 전동기는 이쪽에서 전류를 공급하는 거고 발전기는 이쪽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격전압 100V는 여기에 지금 100V를 준 거고 10A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ohm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역기 전력 2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역시 여기에서도 저 회전수 의미 없죠. 자,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10V의 전압 강화가 있으니까 100V를 주었는데 여기서 10V 전압 강화가 있네요. 그럼 이때 역기 전력은 당연히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더 큰 전압이니까. 그래서 90V가 답이죠. 3번입니다.